자, 수험생 여러분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은 일단은 자본, 우리 주주지분의 박스가 나와서 문제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험지에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의외로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거기 보면 박스 밑에 주주지분 밑에 보시면 자, 주권상장 법인이 주식회사 한국이고요. 자, 주주총회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식 배당이죠. 주식 배당 1000주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배당은 주식수가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주 곱하기 액면 금액만큼은 자본금이 증가해요. 자, 그 다음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증가하고 자본은 불변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질문지는 뭐냐면 주주지분 전체 총 자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배당 1000주, 그 다음에 무상증자 1000주, 총 2000주가 되겠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500원이라는 액면 금액을 곱하게 되면 자본금이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증가하겠죠. 자, 그럼 원래 자본금이 얼마예요? 250. 자, 그러면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을 한 다음에 자본금은 35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자본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거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식 분할. 자, 주식 분할은 10,000원짜리 한 주가 5,000원짜리 두 주가 되는 것이니까 자본은 불변이 되겠습니다. 자,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자본 전체는 불변이 되겠습니다. 임의적립금 적립 동그라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또 다른 잉여금, 바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이죠. 산에 유보시키는 건데 결국 이익잉여금 감소, 이익잉여금 증가, 자본의 불변이 되겠습니다. 자, 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받다. 자, 기업에 뭐가 들어왔죠? 자산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자본의 증가가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주식배당과 같죠. 자, 재원만 다릅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같은 걸 가지고 자본에 전입하는 것인데요. 결국 자본잉여금을 감소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본잉여금이 감소되면서 자본금이 증가했다고 보면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은 불변이다. 자, 이 문제는 전체적인 자본을 물어봤기 때문에 무상증자, 그 다음에 주식배당, 그 다음에 주식의 분할, 그 다음에 적립, 사내 유보 이런 건 모두 불변 거래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이 23번은 이제 우리가 수익이 있고요. 비용이 있죠. 자, 법인세 비용 무시하고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고 보고, 자, 이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자, 포괄손익이 되겠죠. 요거를 가감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총포괄손익이 돼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논점이 뭐냐면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생기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수익과 비용에 반영하는 것이고,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에 반영하는 것이죠. 자, 지금 묻고 있는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물으면서 자, 여기에 미치는 효과와 여기에 미치는 효과를 같이 묻고 있죠. 자, 그러면 당기손익은 37,500에서 70,000원이니까 자, 플러스 얼마죠? 자, 플러스 32,500원. 자, 이게 없으니까 그대로 당기손익도 얼마? 자, 32,500원이 증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62,000원에서 80,000원이니까 여기 얼마일까요? 18,000원이 되겠죠? 18,000원만큼 기타 포괄 이익이 증가하죠. 저기 증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총 포괄이익은 어떻게 되죠? 32,500에서 18,000이니까 55,500만큼 총 포괄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당기순손익과 그 다음에 총 포괄을 이렇게 같이 묻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의 문제인데 이 24번의 문제는 지금 투자부동산을 묻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X1년도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샀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 공정가치 모형 밑줄. 자,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사서요. 이 회사가 자, 지금 보니까 자, 10,000원짜리를 샀고, 자, X1년, X2년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X1년 말에 지금 보니까 8,000원이고,
여기는 9,500이에요. 자, 그러면 X 1년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8,000원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 모형은 그대로 어떻게 하죠? 감가상각하지 않죠? 그대로 평가하니까 자, 마이너스 얼마? 2,000원. 이거 비용이고요. 자, 실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비용 처리해서 이익에 반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8,000원에서 9,500이니까 평가 이익은 플러스 얼마? 자, 플러스 1,500이 되겠죠? 자,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 평가 손실, 자, 2,000원, 투자 부동산 평가이익 1,500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게 모두 당기순이익이니까, 자, 얘는 비용이니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면 당기순이익 감소가 되겠고, 얘는 수익이니까, 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2번이라는 걸 잘 아실 테고, 자, 다만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원가 모형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자, 만약에 이게 원가 모형이면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건물 아닙니까? 원가 모형이면 뭐 하죠? 감가상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투자 부동산이 요즘에는 공정가치 모형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원가 모형일 때와 비교해서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 모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라면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뭐죠 여러분? 10,000원짜리잖아요. 10,000원짜리가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잔존가치 없죠. 정액법. 그러면 감가상각이 얼마씩이 되겠습니까? 자, 10년이면 1,000원씩이죠. 그럼 여기도 감가상각이 1,000원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죠? 1,000원만큼 감소가 되는 거죠. 비용이니까. 얘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원가 모형일 때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다면 바로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이 감소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부동산이 항상 공정가치 모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가 모형으로 나왔을 때는 자,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가상각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이익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답은 2번. 25번의 경우에는 컨설팅 용역이죠. 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볼 때 거기 X1년도, 자, X2년도, X3년도 진행 기준인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주어지는 원가가 발생인지 누적인지 살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먼저 진행률을 구해야 되니까 발생입니다. 그럼 1기는 12만 원이죠. 자, 그리고 발생후 나왔습니다. 18만 원. 이제 쓰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발생이죠. 발생. 누적이 아니에요.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도 총이 아니라 추가죠. 추가. 이 부분을 주의해달라고 말씀드렸고 48. 자, 48만 원. 그 다음에 추가는 얼마? 3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험지에서 딱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 발생을 뭐로 바꿔야 돼? 이거를 누적으로 바꿔야 되죠. 누적. 자, 그럼 얘는 1기는 발생이 누적이죠. 그대로 가죠, 이렇게. 자,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요게 60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뭐죠? 총 예상원가죠. 그죠? 자, 그럼 요게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2기는 요게 발생이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요 두 개가 누적이 돼야 되고 더해야 되는 거죠. 요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30이죠. 자, 30 더하기 30이니까 총 원가는 얼마죠? 6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이거 다 더하게 되면 64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X2년을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 대답하면 되겠고요. 자, 진행률 계산해보면 60만 원분의 12만 원. 얼마입니까? 2, 60이니까 이게 20%인가요? 자, 0.2. 자, 이거 더하기 이거 누적이 얼마? 30. 30을 60으로 나누면 얼마죠? 50%. 0.5. 이건 100%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럴 때는요, 지금 X2년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해설풀이처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총 예정 원가가, 총 원가가 동일할 때는, 여기까지 동일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전체 계약 금액이 모두 얼마죠? 100만 원. 자, 100만 원에다가, 자, 이 시점에서 총 원가가 똑같죠? 마이너스 60. 그러면 2기까지 총 내가 3기까지 총 이식할 금액이 얼마죠? 이게 40이고,
그 중에서 지금 X2년도 누적이 0.5. 자, 긴 시기 얼마? 0.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3, 4, 10이니까 12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역이익을 물어봤고요. 보통 진행 기준의 계산 문제는 대부분 건설 계약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동안. 그런데 용역의 제공도 진행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와 관련된 경영 컨설팅과 관련된 이런 용역의 이익을 가지고 진행 기준을 묻는 문제가 요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 계약에서 공부했던 논리와 똑같이 푸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지는 원가가 진행률이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진행률 구할 때 대상 원가가 누적인지 발생인지 추가인지 총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점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있어요. 재고자산의 오류. 이게 자동조정 오류죠. 이 자동조정 오류는요. 다음 연도에 반드시 반대 조정이 일어나서 2년이 지나면 오류 효과가 제거가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묻고 있는 당기순이익이 26번입니다. 2000X3년이니까 20X3년이니까 자, 20X1년은 20X2년이 지남으로써 완전 상세가 끝났죠. 그럼 오류 효과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수정하려면 75,000원을 자, X3년도 말에 오류를 수정하고 그리고 X2년도 말, 즉 X2년도 말은 우리가 그 X3년도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5,000원에 자, 75,000원 중에서 기말 과대는 이익의 과대죠. 그럼 빼면 되고, 자, 기초 과소는 이익의 과대죠. 그래서 기초도 같이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65,000원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시면, 자, 27번입니다. 여러분 27번은 이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인데요. 자, 이거 지문용어로 잘 나오는 문장이죠. 자, 틀린 건 왜 틀렸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한국채택국제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고 자, 재무제표에는 주석은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 주석도 완전성에 기하기 위해서 포함되죠. 틀렸습니다. 2번 자,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6개월마다 틀렸죠. 12개월마다입니다. 틀렸고요. 3번. 자, 한국채택국제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맞죠? 자, 그런데 재고자산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해서 자,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맞는 지문은 3번. 자, 4번.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서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은 계속 변명을 하잖아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자, 5번. 자, 한국채택국제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영진은 자, 경영진 밑줄 자,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누가 평가해요? 경영진이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보고 기간 말로부터 향후 24개월 X 몇 개월이라 했죠? 12개월 이내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4가 아니라 12개월입니다.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묻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나왔죠? 자, 그럼 이거 무슨 법이에요? 간접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가 8요소법에 의해서 간편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8요소에서 이제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이쪽에 쓰죠? 당기순이익. 자, 당기순이익이 지금 얼마냐면 62만 5천 원.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뭐 마이너스 뭐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니까 자,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요 수익 중에 일부를 제거하고 비용 중에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걸 제거한다 그랬어요?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나 투자나 재무활동 관련된 수익 비용을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뭐가 되죠?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제거. 이쪽이 비용 계정 제거죠? 자, 누가 있을까요? 자, 거기 보니까 기계 장치 처분 손실 있죠? 자, 기계 장치 처분 손실.
원래는 판료소에 의하면 비용은 이쪽에 쓰는 거죠. 근데 이걸 제거해야 되니까 반대쪽에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112500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감가상각비도 있어요. 감가상각비도 비용이니까 원래 차변이죠. 근데 이게 차감돼 있지만 취소하려면 반대쪽에 더해야 되겠죠. 이게 얼마냐면 75,000원입니다. 자, 요게 이제 비용 계정 제거고요. 거기 보니까 수익 계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성급 비용의 증가. 자, 성급 비용 자산의 증가죠? 자,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자,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5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소, 자산의 감소죠? 대변입니다. 자, 이게 얼마가 될까요? 25,000원.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증가, 부채의 증가죠? 대변입니다. 자, 이게 얼마냐면은 87,500원이고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감가상각비 했고요. 자, 대변에 61만 5천원, 그 다음 비용 2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 부채 있고요. 자산의 증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없는데 그 중에 보시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차량 운반국 구입이 있어요. 차량 운반국 구입, 그 다음에 사채 발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함정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기계장치가 있죠. 기계장치 처분. 이거 투자활동이죠. 투자활동인데 여기는 이건 왜 조정했냐면 얘는 손실이니까 비용 계정이잖아요. 비용 계정인데 투자활동 비용은 여기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차량 운반구 자체를 내가 산 거죠. 이건 자산의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활동 자산의 증가니까 투자활동 유출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사채 발행이죠. 부채의 증가죠. 사채 상환 손실. 이건 비용 계정은 여기서 조정하지만 사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체는 재무활동 유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자활동 유출, 재무활동 유입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조정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뭐예요?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이 아니죠. 만약에 투자와 재무활동 관련된 수익 비용이면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뭐다? 함정이라는 거, 함정. 알겠죠?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X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875가 된다. 여기 875. 자, 이 87만 5천 원이 주어지고 얘를 물어보는 게 발생주의 전환이죠. 대차 일치시켜서 그 차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의 활동별 분류에서 거기 보면 재무활동의 현금 요소가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 여러분 재무활동 현금 흐름 부채와 자본, 부채 중에서 재무활동 관련된 부채죠. 즉 영업활동을 제외한 것인데 그리고 나머지 자본과 관련된 것입니다. 1번 주식의 발행 자본이죠. 2번 차입금 재무활동 부채입니다. 리스 부채, 재무활동 부채, 자기주식 자본활동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두 재무활동이고 5번 자,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대여금 이건 뭐죠 여러분? 바로 투자활동이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 문제는 이제 투자활동 현금으로 묻지 않고 바로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통해서 자, 건물을 팔고 기계를 팔고 받은 돈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를 잘 풀면 나중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이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니까 투자활동과 관계가 깊습니다. 자, 이럴 때는 거기 지금 두 가지 계정이 있죠. 기계장치 계정하고 감가상각 누계익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계정은 부호가 반대쪽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순액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부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장부금액은 계산을 위해서 지금 세우는 건데 자, 원가에서 취득 원가에서 누구를 빼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기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니까 그 박스에서 25,000원에서 2만 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기초 장부금액은 2만 원이고
자, 기말 장부 금액은 거기 얼마죠? 5만 원에서 만 원을 빼니까 4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장부 금액이 언제 증가하겠습니까? 자, 이 자산을 추가로 샀을 때죠. 그래서 추가로 취득하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기계장치를 취득한 금액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38,500이라고 나왔어요. 자, 38,500원. 자, 그리고 요 기계를 처분하면 장부 금액이 감소하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한다. 그 빼기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장부 금액은 감소하는 거죠. 자, 감가상각비가 거기 얼마 있습니까? 자, 8,500원 있습니다. 8,500원. 이거죠. 자, 대차 일치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 처분 금액이 계산이 돼요. 이게 얼마가 계산되냐면 10,000원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 처분된 금액 10,000원은 자, 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이게 지금 티계정이 장부 금액이니까 자, 내가 처분했을 때 장부에서 나간 북밸류, 장부 금액이라는 거죠. 그럼 이 장부 금액보다 내가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그럼 이 장부 금액보다 내가 얼마만큼 덜 받은 거죠? 2,500만큼 덜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받은 돈은 얼마라는 거죠? 바로 7,500만큼 내가 현금을 유입했겠죠. 받았겠죠? 처분 금액을. 지금 처분 금액을 물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처분 이익이 2,500이면 답이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장부 금액이 10,000원인데 처분이익이 2,500이면 돈 받은 것은 12,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지금 처분 금액을 물었으니까 이걸 물어봤죠.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물으면요,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산의 감소가 10,000원이 아니라 이 자산의 감소로 인해서 받은 돈이 이게 유입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산의 증가는 이거죠.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유출이죠. 그 투자활동 유출은 바로 얼마? 38,500 마이너스 38,500 플러스 7,500 요 차이가 순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 문제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지만 제가 같이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요 장부 금액 계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요의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이 170%, 그러니까 우리가 30번은 3번이고요. 자, 31번입니다. 유동 비율이 170% 이걸 딱 읽는 순간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보다 유동 비율이 클 때는 분자와 분모가 같이 증가하면 결과는 감소하고 같이 감소하면 결과는 증가한다. 역방향이라고 했죠. 근데 묻고 있는 건 지금 감소하는 걸 묻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둘 다 증가하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누굴까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상품자산 증가, 외상매입금, 매입채무 증가니까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동일하게 증가하겠죠. 그럼 동일하게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게 1보다 큰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32번입니다. 자, 매출액을 묻고 있어요. 매출액. 자, 근데 주어진 거 보니까 기초 매출액 있고, 매출 채권 있고, 기말 매출 채권 있고, 자, 평균 회수 기간이 나왔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평균 회수 기간이 있어요. 그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죠? 자, 매출 채권 회수 기간. 이거 어떻게 계산했죠? 1년 365에다가 회전율 나누는데요. 이때 1년을 365로 보기도 하고 단서에서 360일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1년을 365일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365로 하시면 되겠고, 자, 이 365를 자, 뭐로 나눌까요? 회전율로 나눕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자, 매출 채권 회전율로 나눠요. 이걸 나누면 요게 몇 회가 됐냐면 보니까 요게 지금 보니까 며칠이냐면 36.5일이에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요거하고 요게 주어진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걸 딱 읽으시면서 먼저 누구를 계산한다? 회전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몇 회예요? 10회가 되는 거죠, 10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 속에 우리가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 속에 매출액이 있어요. 자, 매출액. 이게 X고요. 이걸 지금 묻고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평균 매출 채권이 있죠. 자, 평균 매출 채권. 기초 매출 채권이 얼마입니까? 1600. 자, 기말 매출 채권이 얼마죠? 2400. 자, 나누기 2가 되겠고요. 요게 몇 회가 될까요? 10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평균 매출액은 구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곱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푸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2번이고, 자, 33번 원가 관리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의 첫 번째 문제는 자, 통산에서 푸는데 이 문제는 지금 뭘 물어봤냐면 총 제조 원가를 물었어요. 총 제조 원가. 여러분, 총 제조 원가가 뭐죠? 자, 총 제조 원가는 자, 직접 재료 원가 플러스 자, 직접 노무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 원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뭐라고 한다?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가 통산에서 풀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재고자산 직접재로부터 제품까지가 기초와 기말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매출원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매출원가가 나왔으면 우리는 통산을 어디까지 통산하면 될까요? 제품까지 통산하면 되죠. 그래서 직접재료원가,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기초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계산해 봅시다. 자, 기초 직접재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자, 거기 박스 첫 번째 10,000원 더하기 50,000원 더하기 80,000원. 풀이는 다 하나씩 했지만 이걸 한꺼번에 계산하면 14만 원이죠. 자, 그리고 직접재료 매입액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매입액이 얼마가 될까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원가가 문제에 나와 있어요. 매출원가. 자, 이게 얼마일까요? 15만 원. 자, 그리고 기말의 재고가 있습니다. 자, 기말 직접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자, 이거 모두 더하면 12,000, 6만 원, 96,000 다 더하면 16만 8천 원이거든요. 자, 16만 8천 원. 요 두 개를 다 더하게 되면 나머지 이게 뭐가 되죠? 1번. 이게 바로 가공원가가 나옵니다. 이 가공원가가 바로 뭐냐면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가 한꺼번에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곧장 묻는 시험 문제들도 있었죠. 자, 그럼 먼저 계산하게 되면 요 금액이 얼마? 13만 8천 원이에요. 자, 시험 문제가 만약에 가공원가를 묻는다면 이걸로 끝나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뭐예요? 자, 요걸 묻는 게 아니라 이걸 물었죠. 요게 X죠? 그럼 요게 바로 얼마라는 거죠? 13만 8천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하죠? 이제 직접 재료 원가가 필요하죠.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자,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기초 직접 재료가 얼마예요? 10,000원. 자,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자, 매입액이 거기 4만 원, 5만 원이고요. 그리고 기말 재료가 얼마입니까? 12,000원이잖아요. 그쵸? 자, 12,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한 금액이 바로 직접 재료고 요거하고 가공원가 더하면 총 제조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17만 6천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차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와 관련해서 이제 배부 차이를 이제 우리가 조정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지금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이제 이전 문제로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비례배부법 문제로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배부율을 구합니다. 34번. 자, 얼마입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총 예산액이 제조간접원가가 50만 원 나누기 여러분 그 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요게 계산이 되면 이 배부율이 나오고 그 배부율은 직접 노무원가와 계산이 되니까 36에 곱하게 되면 요 금액이 바로 4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 금액보다 10,000원만큼 과소배부가 되는 거죠. 그 과소배부만큼 매출원가 조정법이니까 매출원가에 가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간접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요거 이제 이쪽이 뭐가 될까요? 배부액이 대변이죠. 예정배부.
자, 예정 배부가 먼저죠. 자, 요게 먼저고. 자, 요게 이제 45만 원이 배부가 돼서 제품 원가 계산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제 실제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실제 발생. 요게 얼마나 46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우리 회계는 항상 대차 일치시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과소배부면 부족한 쪽에 얼마 만 원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 요거 회계 처리를 묻는 거죠. 그러면 제조간접원가 무슨 변에 있죠? 대변에 있고, 그리고 매출원가 조정법이니까 과소는 매출원가 과소로 봐서 매출원가에 가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은 여기 2번이고요. 만약에 이 조정을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 조정이 아니라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그리고 매출원가 이렇게 세 개를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비례 배분법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룰 때가 됐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35번. 자, 환산량의 차이인데요. 이걸 워낙 제가 한번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 환산량 계산하고 기말 제공품 종합원가 평가할 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누구 때문에 차이가 있죠? 바로 기초제공품을 어떻게 볼 거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기초제공품도 단기착수로 보고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완성과 기말로 보는 게 평균법이고요. 기초가 먼저 지난달 작업이 먼저 완성됐다고 보는 게 선입선출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산량의 차이는 기초 환산량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평균법이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보다 더 많은 개수는, 자, 평균법은 단기까지니까 환산량의 기초가 포함이 되는데 선입선출법은 단기에 한 일이니까 지난달 작업인 기초 환산량은 단기 작업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차이는 뭐가 될까요? 기초 환산량 차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 기초가 4,000개죠. 자, 재료는 100%니까 직접 재료 원가의 차이는 그대로 100%니까 4,000개만큼 평균법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공원가, 전환원가는 그 4,000개 중에서 지난달 작업 60%, 4,6에 24점, 그러면 2,400만큼이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은 재료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환산량 4,000개를 우리가 차감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 환산량을 계산할 때 기초환산량 4,000 곱하기 60%한 2,400만큼 차감하기 때문에 4,000과 2,400만큼 평균법이 더 크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36번 볼게요. 여러분 36번의 문제는요. 자, 요거는 우리가 단계법의 문제인데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에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많이 당황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는데, 자, 지금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써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조 부분이고요. 여기 제조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판서하는 이유는 시험장 가서 거기 인쇄된 상태를 그대로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보조는 누가 있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는 누가 있냐면 X가 있고 Y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부문원가가 있습니다. 자, 부문원가는 개별원가, 공통원가의 합이라고 그랬죠. A가 6,000원. 자, 그 다음에 B가 얼마예요? 8,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얼마? 24,000. 자, Y는 얼마냐면은 요게 이제 3만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역 제공 비율을 보겠습니다. 보조 부문 A하고 B가 있는데, A는 나를 위해서 일 안 하죠. 왜냐면 이렇게 쭉 옆으로 일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내 짝지 B를 위해서 몇 % 일했냐면 30% 일했고, 자, X를 위해서 몇 % 일했냐면 28% 일했고, 그 다음에 Y를 위해서는 42%를 일했어요. 자, B는 A한테 25% 일했고요. 자,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죠. 자, 33, 그 다음에 42 이렇게 일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질문지. 자, 이 회사는 지금 뭘 물어봤냐면 제조 X에, 자, 동그라미 치시죠, 시험장 가서. 그리고 X에 배부되는, 자, 보조 부분 원가니까 요거 두 개를 답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 두 개가 답이죠. 요게 이제 질문지예요.
자, 그러면 단계법입니다. 자, 단계법은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자, 순서 누구부터 하라 그랬어요? B부터 하라 그랬어요. B. 얘가 1차 배부, 그리고 2차 배부라 그랬어요. 자, 시작합시다. 1차 배부가 8,000원이죠? 그쵸? 자, 그러면 1차 배부에서 이제 배부할 때 먼저, 자, 이 중요한 것은 1차 배부는 단계법은 먼저 배부하는 건 인정해 준다 그랬죠? 그럼 얘가 25% 일한 건 인정해 주는 거죠. 반대로 가는 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8,000 곱하기 20%. 그럼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2,000원. 자, 그리고 8,000 곱하기 여기 계산해야 되죠? 얼마입니까, 여러분? B부터 해야 되니까 계산하죠?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2640이 되죠. 2640.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럼 2차 배부 들어가. 여기 뭐 계산할 필요 없죠. 2차 배부 들어갑니다. 2차를 배부할 때는 A를 배부하죠. 그럼 6,000을 배부해야 돼요. 근데 6,000 배부하려고 딱 봤더니 내가 먼저 배부한 B로부터 받은 게 얼마 있어요? 2,000원 있잖아요. 요 두 개를 합산해서 배부한다는 얘기죠. 2차 배부는. 그리고 2차 배부는 자, 8,000원을 배부할 때, 자, 보셨죠? 2차 배부할 때는 A가 B한테 갈 때는 자, A가 얘한테 가는 건 인정하지 않죠. 자, 그러므로 2차 배부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개, 요 8,000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과 42로 요 두 개한테만 배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요거를 여기한테 배부하는 걸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6,000 더하기 2,000이니까 얼마입니까? 8,000이 되겠죠? 자, 8,000 곱하기 0.28 더하기 0.42 분의 0.28이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한테 옷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요 둘로 간 것만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게 3,200인가요? 네, 3,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8을 해당되는 게 3,20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자, X에 배부되는 보조분 원가니까 요거 더하기 요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5,840이 되는 거죠. 5,840. 자, 그 시험 문제가 만약에 질문지가 달라지면 답은 5번인데 질문지가 만약에 X에 배부되는 보조분 원가면 요 두 개가 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문, 제조 부분 X의 총 원가를 묻는다면 이거 두 개에다가 24,000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총 제조 원가를 물으면 자기 발생 원가도 더해야 된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자, 37번입니다. 자, 이 37번은 자, 손익분기점에서 조금 순발력이 필요한 문제고 그 순발력을 좀 빨리 발휘하시는 분은 상당히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지만 이런 문제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나왔다는 것 힌트라는 걸 아셔야 되죠. 자, 이 문제는 지금 뭐가 나왔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왔어요. 자, 이거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매출액이죠.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액이 나오면 여기는 뭐다? 퍼센트라고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 고정원가가 얼마에? 100만 원입니다. 자, 100만 원이 주어졌고 BEP 매출액이 얼마예요? 250이죠? 25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읽으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BEP 매출액 금액이 나왔다는 거는 자, 퍼센트가 주어지면 고정원가를 알 수 있는 거고 고정원가를 주어졌으면 퍼센트를 하는 거죠. 자, 그럼 100만 원 나누기 250을 하게 되면은 공원이익률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40%가 되는 거예요. 0.4. 공원이익률이 40%죠. 근데 지금 뭘 묻고 있죠, 여러분? 자, 단위당 판매 가격을 물었죠. 여러분 보세요. 자, 단위당 판매 가격. 자, 단위당 변동원가. 자, 설명으로 해서 좀 쓰겠습니다. 자, 단위당 공원이익. 여러분 이렇게 단위당으로 해도 퍼센트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회사는 지금 이게 0.4라는 거예요. 근데 변동원가가 지금 단위당 변동원가가 얼마죠? 1,800이에요. 1,800. 공원이익률, 그러면 공원이익이 40%면 변동원가율은 몇 퍼센트? 0.6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 P죠, P.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변동원가를 변동원가율로 나누면 원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쵸? 자, 그래서 이걸 나누게 되면, P는 얼마입니까? 바로, 이게 얼마죠, 이게? 3,000원이 되겠죠? 3618이니까 3,000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3,000원. 그쵸? 그러면 1,800 빼면 3, 42, 1,200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푸는 문제이지만 요게 이제 이런 게 숙달이 안 되시면 여기서부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왔다. 그러면 공헌이익률이나 고정원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손익분기점 수량이 나왔다. 그러면 단위당 공헌이익이나 고정원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순발력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거는 38번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3번에 보시면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크다면 당연히 누가 크죠? 전부원가 이익이 변동원가 이익보다 큽니다. 자, 39번. 근데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고요. 자, 39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문으로 막 써놨지만 결국 직접 재료 원가의 수량 차이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의 수량 차이, 능률 차이라고 하는데 이 수량 차이는 요 가로가 수량이죠. 자, 이 사용 기준이니까 사용 시점 분리니까 지금 보니까 직접 재료의 실제 사용량이 몇 킬로그램이죠? 12,000kg이에요. 나는 12,000kg을 썼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SQ, 바로 표준 수량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요 SQ는 실제 생산량 7,000 단위. 요건 실제 내가 한 일이죠. 여기에다가 한 단위당 수량 표준이 있어요. 요걸 반드시 해석하셔야 되는데 요 한 단위당 몇 킬로가 표준이 설정되어 있죠? 2kg 설정되어 있습니다. 2kg. 자, 그렇다면 SQ는 얼마죠? 14,000kg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 반드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실제 생산량 곱하기 수량 표준입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SP 표준 단가는 얼마입니까? 표준 단가는 지금 보니까 표준 가격은 킬로그램당 얼마? 150원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회사는 실제 12,000kg을 사용했는데 표준은 14,000이 설정됐어요. 실제가 적게 썼죠? 그럼 나는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절약했다고 볼 수 있죠. 유리한 차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유리한 차이는 얼마입니까? 30만 원이 되겠죠. 자, 실제가 작으니까 30만 원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문제는 아주 기본형 문제인데 이 문제를 푸시고 우리는 항상 역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가 유리하다는 문제 이게 나오고 시험 문제에서 요게 X로 나올 수도 있고 이미 나왔었고 또 12,000kg이 주어지고 자, 실제 생산량이 나올 수 있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고 또 이게 뭐죠, 여러분? 수량 표준이죠. 요 2kg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응용 문제로 세부적인 걸 거꾸로 물어볼 때는 요 유불리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유리한 차이라는 것은 실제가 작은 거고 불리한 차이라는 것은 실제가 큰 거다. 이렇게 보시고 요 차이를 계산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39. 자, 이건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예산 문제도 꾸준히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예산 문제는 질문지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지금 7월 중에 상품 구입액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산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상품을 구입할 때 내 마음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얼마를 팔까? 그리고 그 판 거에 대한 비용은 매출원가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재고는 얼마 정도 기말에 남길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설정한 다음에 구입액을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회사가 지금 7월입니다. 자, 7월이죠. 7월. 자, 기초고요. 기초 재고고. 자, 구입을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입을 하게 되겠고요. 상품이 이제 매입이 되겠죠. 매입, 구입.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되겠죠. 그리고 기말이 돼요. 그쵸?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매출원가. 이 판매한 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매출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 매입한 금액을 지금 이 문제는 구입액이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요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예산은 뭐냐면 이렇게 거꾸로 오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자, 이 매출원가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죠, 여러분?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회사가 지금 7월 달에 매출액이 9,000원이고 8월 달이 12,000원이거든요. 근데 매출원가는 매출액이 70%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달 매출액이 얼마였죠? 9,000원. 9,000원에
자, 매출원가는 몇 퍼센트래요? 매출액의 70%가 0.7이 되는 거죠. 그러면 79, 64니까 6,300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기말 재고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매월 말의 적정 재고는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래요. 자, 그렇다면 7월 달에 여러분 보세요. 7월 달에 기말 재고는 다음 달 매출원가는 다음 달 매출액이 얼마였죠? 12,000원. 그쵸? 12,000원에 대해서 0.7 이게 다음 달 8월 달의 매출원가죠. 이 8월 달 매출원가의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얼마? 840. 질문지를 잘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초는 뭡니까? 여러분 7월 기초는 6월 말이죠. 그러면 6월 말은 7월 매출원가의 10%가 기말 재고였을 거고 그 기말 재고는 7월 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도 자 7월 달의 기초는 6월 말이니까 바로 7월 달의 매출원가 매출 9,000원에 70% 6,300이죠? 여기에 몇 퍼센트예요? 0.1이겠죠. 자, 이게 얼마입니까? 630이었을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대차를 일치시켜서 구입액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를 사서 기초 630에 얼마를 사야지 6,300과 840이 되느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구입액이 얼마가 될까요? 6,510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40문항의 기본형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보다는 우리가 한번 내용들을 쭉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껏 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여러분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회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